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약보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달러, 금, 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어 당분간 미지근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직은 거래 절벽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개발과 뉴타운, 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이런 부동산은 앞으로 시세 차익은커녕 희망이 없이 가격 하락과 폭락 수순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과잉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매수 대기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지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집값은 저물고 무주택 시대에 돌아올 것이니 단 한 번의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 집값 폭락과 전세값 폭락, 이중 공포가 시작된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한일 무역전쟁, 지금 시침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폭탄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부동산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거대한 해일이 아파트를 덮치고 있네요. 부동산 띄우는 세력들, 제가 이것은 주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야 하는데 너무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 세력하면 뭐 거대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세력들입니다. 보세요. 건설사들, 그리고 언론들, 기타 투기꾼 세력들, 투기꾼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많이 가세했죠.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띄우는 세력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바닥론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지독소리만큼 집값 상승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폭등 후 하락 지금 미미한데도 무슨 바닥론이 있습니까? 2배 뛰고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두 번째, 화폐 개혁을 강조해요. 집값 폭등 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수작이고요. 집값 상승을 꾸준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 속셈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을 계속 강조합니다. 경제 지표를 무시하고요. 부동산 상승 뉴스가 계속 나옴으로써 무주택자들 불안해서 집을 살 것이고 유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고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가격 조작은 상시적입니다. 자전거래는 기본이고요. 매매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설사 언론 투기꾼들이 이걸 조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금리 인하를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에요. 정말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인데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치장하고 있어요. 보유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유세 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어댑니까? 이건 재밌는 게 교수, 학자라는 사람들부터 정부 편을 드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포커스가 집값 띄우는 쪽인데 은근슬쩍 서민 편을 드는 척을 해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내막을. 실질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게 목적인데 서민을 끌었다가 땡기면서 정부를 욕해요. 왜? 자꾸 규제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보유세 비판하고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목적. 결국 보유세가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폭등한 거죠. 자, 여덟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아주 메가톤급으로 계속 정말 김현미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 마치 뭐 로또 분양 되지도 않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집 사라 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부동산 폭리 사실상 여러분들 그만큼 취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배가 부를 때도 됐는데 지금도 뭐가 이렇게 배가 고픈지 상한제 비판하면서 집값만 오르기를 바라는 기득권 세력들. 부동자금 강조. 부동자금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 유입으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곳으로 다 몰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인터넷 좀 교묘하게 뉴스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은 꽉 언론은 꽉 잡았고요.
블로그 카페에서도 이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만 떨어진다고 하면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댓글로 막 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바로 현재의 실정입니다. 부동산 띄우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 올라가기 어려워요.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저승사자 사형 선고 맞아요.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잡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2배 뛴 상투장이에요. 지금 2배나 뛴 상투장에다가 하락 위험은 있지, 해외 글로벌 경제 정세는 별로 좋지도 않지, 집값은 많이 뛰었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잡아가지고 무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분양가가 너무 낮은 바람에. 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가 20에서 30% 낮아져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부담금이 확대됐어요. 이게 이전에 일반 분양이 많으면 아주 정말 많은 이익을 얻어갔잖아요. 자, 건설사만 얻어갔겠어요? 조합원들도 폭리를 많이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폭리가 아니라 일반 분양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그 몫까지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재개발이 올라가고 재건축이 올라가고 리모델링 재건축이 뛰겠습니까?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로또 분양이 나올 거예요. 로또 분양가로 매수보다는 오히려 청약에 쏠림 현상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급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요. 당장 급나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2달 동안 언론이 정부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못된 그 여당 측에서도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부동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공급 부족은 기득권층의 집값 올리기 선동이다. 지금 무슨 공급 부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0에서 2013년 공급 정말 부족했어요. 근데 집값은 대폭락했어요. 공급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 법칙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이클이나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한정 계속 공급이 좀 부족한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죠. 빨리 매도하고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들 최선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굳이 뭐 재건축 재개발 팔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팔아야 할 입장에 놓인 분들 갈등하지 마세요. 서울 강남일수록 더 팔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영원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팔았다가 하락장에 매수하라고요. 자, 서울, 과천, 분당, 하남, 광명, 수도권 전체 다 해당됩니다. 매매, 전세, 거래량에 따른 부동산 전망. 지금 보시면 한국과 OECD, 자, 이 100이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다 지금 한국은 98.7, 그리고 OECD도 99.03. 정말 안 좋네요. 2019년 1월달, 5월달 갈수록 지금 점점 나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보시면 지금 09년에 부동산 하락기 때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2019년 여기 보시면 바닥으로 내려왔잖아요. 딱 맞닿네요. 09년, 010년부터 부동산이 13년까지 대세 하락으로 빠졌거든요. 지금도 모습이 똑같아요. 19년, 지금 사실상 올 상반기 대세 하락 맞습니다. 잠깐 지금 반등한 상황을 가지고 뭐 지금 다시 상승기가 돌아왔다고 할 수 없어요. 대세 하락의 연장선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측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지금 명확하게 집값이 지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금 하락한 걸로 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가 보통 선행이고 매매가 후행인데 전세가 지금 아주 많이 빠졌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이따 전세가율을 보시면 알아요. 당연히 이제 매매가 따라갈 겁니다. 매매 가격은 2018년 작년 꼭지를 찍고 올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7월달, 8월달 좀 반등했지만 다시 또 꺾이고 있죠. 이제 제 생각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이제 확대폭이 이어질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2012년, 그러니까 부동산 13년이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장 인근에서는 52.61%밖에 안 됐어요. 전세가율이. 서울 전세가율 52.61이 53.6이네요. 지금 거의 같아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갭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리하죠. 자, 여기 보세요. 2017, 8년에 전세가율이 60, 거의 70 있을 때는 갭투자하기 참 좋았어요. 지금은 자기 돈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하고 또 집값도 많이 비싸서 부담됩니다. 이제 매수할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도시별로도 보자고요. 자, 중랑구가 전세가가 제일 높은데 69.69, 70이 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85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강남구 보세요. 44. 자, 50%도 안 되고 40%대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강남 3구, 누가 집을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세가율 2019년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서울 보세요. 1월 달부터 7월 현재까지 마이너스 0.32, 4.3, 0.39, 0.21. 그 다음에 경기도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마이너스였는데 0.28, 0.24. 자, 이처럼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7월 달 들어와서 딱 보합권에 멈췄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문제이고요. 다시 또 8월부터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보실래요? 이렇게 상반기 때, 2018년 상반기 때, 2018년 하반기 때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9년 상반기 때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것도 집값이 하락할 징조입니다. 특히나 2017, 18, 19년을 봤더니 이 소형,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이 소형이거든요. 자, 36, 37, 42.4. 소형 평형이 계속 지금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값 하락기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떤 평형이 제일 많이 뛴 줄 아세요? 소형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오히려 대형은 아주 많이 떨어졌고요. 자, 중형도 빠지긴 했지만 한 보통 정도. 이처럼 소형이 뛰고 있는 것은 대세 하락의 또 다른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때 상승장. 그러니까 약 5년부터 2010년까지 대략 이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폐지하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니까 떨어졌죠. 역시 상한제를 실시하면 떨어지는데 대충 떨어진다면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냐 질문이 많아요. 사이클상으로만 본다면 전고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무섭습니다. 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한가가 1억씩, 2억씩 높은 위에 있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는 하한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치고 올라가겠지만 이건 먼 훗날의 얘기예요. 거의 7, 8년 이후. 지금 당장 1에서 4년이 더 급하지 않나요? 참고적으로 2014년에서 2018년, 2005년에서 2009년이 쌍둥이 모양이에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그래프 모양이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2년, 2010년에서 2013년은 쌍둥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아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모양이 같을 것이다. 자, 이 사이클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 이렇게 아파트 특히 서울 빨간색 보세요. 2014년에 1800대밖에 되지 않았던 게 2019년에 2742까지 올랐어요. 정말 평당 약 900, 1000까지 더 뛰었습니다. 이러니 분양가 상한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전국은 낮은 데 비해서 서울은 이렇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폭리 취했다고요? 건설사를 대변하는 언론인, 그 다음에 투기꾼들, 한마디로 기득권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정동영 의원실에서 준비한 걸 보면 대략 한 500만 원이나 550이면 될 걸 1068, 아파트에 따라서 1200, 1100 거의 곱하기 2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폭리를 취했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강남구 30평대 있죠. 강남구 30평대 기본 6억은 그냥 건설사가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지금 분양가에 반영된 거고,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고,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건설사만 6억을 먹은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도 엄청 먹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 분양자들은 거의 뭐 7, 8억, 10억 가까운 그 분양을 갖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지금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범위 이제 빠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선분양, 후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관리처분 인가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일몰제,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두 개와 더불어서 지금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아예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올라갈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0년 이후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될 거냐? 제1단계 재건축, 재개발 매물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8월에서 2019년 10월 왜 10월까지 봤냐? 또 이 정부가 그 판에 휘둘려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또는 당내 여당이든 야당이 판에 휘둘려 가지고 옛날에 보유세 현실화 못 시키듯이 또 약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아무튼 10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확정된 게 발표될 텐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8월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아마 지금 급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매물이 지금 적체 중이고 하락 반전 상황이에요. 자, 10월 달에 이대로 적용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만약에 재개발, 뉴타운, 그 다음에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폭등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서울이나 분당 이런 곳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하나라면 모를까 투자 목적으로 많이 먹은 분들은 매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2단계는 서울 경기도 아파트 이제 본격 하락 단계인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거주 급매 위주로는 좀 아주 초급매로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관망이 더 낫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거래 실종으로 가격 하락이 확대되고요. 일반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점차 이제 확대되는 단계. 뭐 새 아파트는 반사작용으로 오를 것이다. 수도권은 뭐 풍선 효과로 오를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남이 무너지면 다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3단계.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완전 대세하락의 정점인데 서울 경기도까지 하락 확대. 2020년 7월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4년간 즉 2022년까지는 대세하락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이때 비로소 이제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 급매를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요. 폭등을 많이 한 곳들은 폭락 비례해서 폭락한다. 2019년에서 2022년은요. 2011년, 2013년과 비슷하다고 앞에서도 얘기해줬죠. 2020년 서울 집값 폭락과 전세가 폭락, 이중 공포 시작. 자, 부동산 폭락 지금 꽉 부여잡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건설사, 언론사, 기득권층, 뭐 투기 세력들의 그 공격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만큼 집값 폭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2배 이상의 탐욕을 취했으면 족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거 안분지족을 모르고 지금도 김현미 장관이나 정부를 일관적으로 비판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흐지부지하게끔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자, 정부는 일관된 의지로 집값을 잡는 데 총력을 다했으면 하겠습니다. 항상 서민의 등불이 되는 김종갑 경제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